오늘 영상에서는 은행 이자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계산해 볼 건데요. 은행 예금 이자로 5천만 원이 있고 회사채 채권 이자로 5천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소득은 전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이자 소득만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 금액을 홈택스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금융소득 금액을 확인하려는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서 세금 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탭을 선택하고 신고 도움자료 조회를 선택해서 금융소득 명세 메뉴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금융소득 명세 조회 화면이 나오고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례의 경우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은 비교과세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비교과세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 금액을 서로 비교해서 최종 납부할 세금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우선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 계산에 사용하는 기본세율로 과세할 때의 세금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고요. 다음으로 금융소득 전체를 14%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했을 때의 세금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산출세액 금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비교과세 방법입니다. 이렇게 비교과세 방법을 사용하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인 14% 이상은 납부하게 되는데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끝나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이것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비교과세 방법을 적용해서 사례의 경우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과세할 경우를 계산해 보면요. 기본세율로 과세할 경우에 대한 세금 계산은 계산 과정을 다시 둘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하는데요. 우선 2천만 원까지는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다른 종류의 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이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금액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사례에서 총 금융소득은 1억 원이니까요. 이 중에서 2천만 원에는 분리과세세율 14%를 곱해서 계산해 주면 되니까 계산해 보면 280만 원이 나오고요. 2천만 원 초과분인 나머지 8천만 원은 다른 종류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하고 합산해야 하는데 지금 사례의 경우는 다른 소득은 전혀 없으니까요. 남은 이자 소득 8천만 원만 가지고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을 거쳐서 산출세액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을 간단히 보면 지금 화면하고 같은데요. 이 계산 과정에 사례의 내용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이자소득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자소득 중 2천만 원 초과분인 8천만 원이 종합소득 금액에 들어가면 되고요. 다음으로 신고인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등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잘 살펴보고 적용 가능한 항목들을 모두 적용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소득공제 금액이 510만 원이라고 해볼 거고요.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은 7,490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은 해당하는 세율을 선택하면 되니까요. 이 7,490만 원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표에서 보면 세율 24%에 누진공제액 522만 원이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세율을 적용해주고 계산되는 세액은 1275만 6천 원이 됩니다. 이제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둔 금액 두 가지를 합해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기본 세율을 이용해서 계산한 세액은 1555만 6천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사례의 경우를 기본 세율로 과세했을 때의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사례의 경우를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했을 때 산출세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선 금융소득은 전액 따로 떼서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금융소득하고 합산해야 하는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 금액들만 따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을 거쳐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니까 전체 이자소득 금액 1억 원에다가 분리과세세율 14%를 곱해주면 1,4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없으니까 세금 계산은 이걸로 끝나게 됩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하면 산출세액이 1,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자소득 1억 원에 대해서 종합과세 방식에 따른 비교과세에 필요한 산출세액들을 계산했는데요. 이제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구한 산출세액하고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기본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금액 1,555만 6천 원이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1,400만 원보다 더 크니까 기본세율로 구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선택하면 됩니다.